황금발의 여성이 공항에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직원에게 붙잡히게 되는데요. 직원이 놓아주지 않으며 질문을 퍼붓던 통에 여자는 화가 났는지 고성을 지릅니다. 난감한 표정의 공항 직원은 다른 직원까지 불러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녀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데요.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승무원으로 일했던 이네스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양인에 대한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인들과는 다른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무라이, 닌자 같은 만화 캐릭을 본 적이 있었고, 영화는 황금빛으로 화려한 중국 영화를 본 적이 있었기에 저에게는 그런 신비로운 나라가 바로 아시아라고 봤죠. 그렇게 자라난 저는 승무원이 되었고 그 덕분에 동양인을 마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양인을 많이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더군요. 그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어요. 어떤 나라는 예의가 없고 시끄럽다. 어떤 나라는 친절하고 행동이 빨라 승객으로는 만점이다와 같이 승무원들도 나라별로 승객을 구분하고는 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하긴 했으나 그래도 나라보다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이유는 바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비행을 통해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순으로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저에게는 딱 한 장면이 뇌리에 박혀 있었거든요. 그날 비행은 유난히 몸이 좋지 않았으나 그래도 괜찮다며 무리하게 비행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유난히 저에게 까칠하게 굴며 괴롭히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하는 내내 승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요. 틀림없이 우유를 달라고 했는데 와인을 달라고 했다고 하시더니 담요를 가져다 주라고 해놓고도 물티슈였다는 등 자꾸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담요를 던지기까지 하셨죠. 유럽에서는 승무원도 고객과 동등한 위치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왜 그러냐면서 화를 내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입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고 나서야 자리를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기에 나가려던 저를 말리고 선배가 저 대신 사태 파악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선배는 별일 아니었다면서 웃으시더군요. 몸이 괜찮아지고 난 후 저는 다시 음료수 서빙을 위해서 승객들 사이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그 말 많던 승객은 저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조용히 잠만 자더군요. 이유는 서빙을 끝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괴롭히던 승객이 조용히 있지 않았는지 묻더니 동양인 승객이 승무원들이 없는 사이에 그 승객에게 한마디 했다고 하더군요.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던 무례한 승객으로 인하여 다른 승객들도 동양인 승객의 편을 들었고 결국 조용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것이었죠. 저는 역시 동양인은 강하다고 생각하며 선배에게 어떤 승객인지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동양인은 잘 구분을 못한다면서 여러 명의 승객을 바라보다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명을 지목했어요. 하필 그날따라 동양인이 많기는 했었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하고 그가 내리기 전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가 저를 보더군요. 그러다 작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별거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더니 저에게 종이 하나를 쥐어주고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아했지만 명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게 제 남편인 중국인 창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제가 보지 못한 상황을 그가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는 타고난 이야기꾼처럼 보였어요. 정말 말을 잘했거든요. 저는 그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프랑스에서 지냈어요. 결혼도 하고 일도 하는 일상을 보내니 저에게는 정말 좋더군요.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프랑스에서 지내는 동안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저에게 한국에 대한 욕을 엄청 해댔어요.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사기꾼이니 가까이 가지도 말고 승객으로 만났을 때도 한국인에게는 잘 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간단한 대화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간단하고 사소한 대화는 기본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매너가 좋기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고 승객으로 만나면 편하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승객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창이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주의하기는 했죠. 창은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기도 했기에 당연히 창이 더 자세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해서 한국인을 많이 마주하는 것이
저처럼 간혹 만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한국인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창은 항상 한국에 다녀오면 너무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중국의 80년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투덜거리고는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삭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까지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환경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승객으로 만날 때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헷갈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남편의 말이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견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승무원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창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면서 제 일상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여행사를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여행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는 중국에서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며 함께 이민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기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결국 그를 따라가게 되었죠. 중국으로 떠나기 전 그는 설득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지낼 장소부터 자신의 사업 장소까지 모두 마련해 두었으니 몸만 오라는 식이었죠. 중국어 학원도 보내줄 테니 공부를 다 하게 되면 항공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부푼 마음으로 많은 준비를 한 그를 따라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도착하니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사업을 진행할 장소는 가본 적이 없었으나 저희가 지낼 곳과 어학원을 봤는데 경악하게 되었거든요. 우선 저희가 살아갈 집은 도배도 되어 있지 않고 장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였는데 인테리어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파트인 것은 상관없었어요. 중국은 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가정집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제가 도배도 되지 않은 집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겼기에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배를 새로 하는 동안에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헛된 돈이 나간 듯이 행동하는 창의 모습을 보니 걱정부터 되더군요.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어 학원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대충 가르치는 강사들과 더 빠른 습득을 위해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인포 직원들 덕분에 저는 결국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하루 종일 중국어만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창은 제가 중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며 얼마나 투덜대던지 함께 맞벌이를 해주지 않는다며 공장이라도 찾아보라고 난리더군요. 제가 결혼 전에 알고 있던 창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죠. 어느 정도 중국어를 유창하게 된 저에게 창은 항공사 직원이 되려면 중국 국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꾸 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나 중국에서 계속 살 것이라면 그것이 저를 위한 길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창의 말에 결국 저는 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말로는 짧았지만 귀화를 요청한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 신분증과 여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은 저에게 중국 여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것이라면서 중국인이 된 것을 뿌듯해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살수록 창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콩깍지가 씌인 것인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힘겹게 보내던 중 승무원 선배가 한 항공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이긴 했지만 경력이 단절된 채로 있는 것보다 낫다면서 중국과 가까운 편이니 일을 다시 해보라고 하셨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말에 꺼려지기는 했습니다. 중국과 가깝긴 했으나 흰국은 창이 항상 욕하던 곳이었으니까요. 고민하던 끝에 저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 일상을 찾아가고 싶었기에 결국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냈던 것인데 뜻하지 않게 면접을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창에게 지금 말할까 싶었지만 그는 또 저에게 화를 낼 것이 분명했기에 우선 면접부터 보고 통보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에게 프랑스에 다녀오고 싶다는 이야기로 둘러대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저는 솔직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항상 한국에 대해서 욕을 하던 창이 생각났거든요. 기술도 뛰어나지 않아서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던 그와의 말과는 달리 다른 나라의 공항들과 같았습니다. 기대가 될 때쯤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제지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비자 발급을 받았는지 몇 번이나 물어보더군요. 저는 무슨 비자가 필요한지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 잡혀 어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여권과 함께 비자를 확인하겠다면서 입국을 못하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왜 오게 되었는지 계속 물었고 저는 며칠 후에 있을 면접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는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오고 나서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여권도 프랑스 여권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의 경우 한국으로의 무비자 방문이 가능했거든요. 중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이 항상 한국을 자주 드나들었기에 당연히 무비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기에 저는 한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는지 한심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승무원이었지 공항 직원이 아니기에 세부적인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권과 비자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창과 결혼했는지 묻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다니던 중국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믿을 수 없었으나 경찰이 하는 말이니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말에 그들을 도왔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 맞았고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였기에 황급하게 중국으로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를 따라 중국으로 갔던 것이죠. 귀화를 하게 만들었던 것도 프랑스 국적인 제가 눈에 띄니 귀화시켜서 혹시 모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저에 대한 기록을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저 또한 철저히 이용당했던 것이죠. 나중에 창과 이야기하면서 추궁한 끝에 비행기 안에서 진상 고객을 처리해준 것도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줬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니 제 환상을 채워준 것일 뿐이라는 말을 남겼죠. 이혼하게 된 저는 그동안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것과 함께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도 몰랐는지 조롱하는 시선들 뿐이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한국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창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삭막하다는 말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먹을 것이라도 사면 하나는 무료라면서 더 챙겨주려고 했고 서툰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들은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걸어다니는 길은 하나같이 평탄했으며 흙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의 80년대 같았다는 곳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창이 말한 곳은 아주 외진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할 생각은 없었지만 IT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든가 코인 세탁방 같은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더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거리를 지나는 모든 곳에 CCTV가 있지는 않아서 사생활이 보호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고개만 들면 모든 곳에 CCTV가 있기에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모습과 창이 말했던 그 어떤 것도 저는 한국에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져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날까봐 걱정한 것에 불과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저는 여전히 창이라는 사람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저도 모르게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의 말이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프랑스 국적으로 돌아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 선택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기운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에게 속은 채로 살고 있겠죠. 다시 시작하려는 저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